안녕하세요. 봄 작가입니다. 오늘은 루이스 A의 치유 중 관계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맺는 모든 관계는 조화롭다. 인생의 모든 것이 관계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는 모든 것과 관계를 맺는다. 당신은 지금 이 책과 나와 내가 제시하는 개념과 관계를 맺고 있다. 당신이 사물과 음식, 날씨, 교통, 주위 사람들과 맺는 관계는 당신이 당신 자신과 맺고 있는 관계를 반영한다. 당신이 자신과 맺고 있는 관계는 어릴 때 주위 어른들과 맺었던 관계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당시 어른들이 우리에게 보였던 반응이 오늘날 우리가 자신에게 보이는 반응과 같다. 잠시 당신이 자신을 꾸짖을 때 사용하는 말을 떠올려 보라. 그 말은 당신을 야단치던 부모님이 하던 말씀과 똑같지 않은가? 부모님이 당신을 칭찬할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마 당신이 자신을 칭찬할 때 쓰는 말과 똑같을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을 전혀 칭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당신은 칭찬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자신이 칭찬받을 만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당신의 부모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희생자가 만들어낸 희생자일 뿐이다. 당신 부모님도 칭찬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당신에게 가르칠 수 없었던 것뿐이다. 관계 회복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한 손드라 레이는 모든 중요한 인간관계는 우리 자신과 부모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인생에서 첫 번째로 맺은 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다른 인간관계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녀의 또 다른 주장이다. 인간관계는 우리 자신의 거울과 같다. 우리가 매력을 느끼는 대상은 언제나 우리가 갖고 있는 특성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믿음을 반영한다. 상관이나 동료, 부하 직원, 친구, 연인, 배우자, 자식도 마찬가지다. 당신도 하고 있는 일이거나 하고 싶지 않은 일, 혹은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당신의 삶 속으로 끌어당기는 것이다. 훈련. 우리 대 그들.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잠시 바라보라.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그 사람이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점을 3가지 말해보라. 이제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물어보라. 내가 저 행동을 똑같이 할 때가 언제지? 어디에서 내가 저런 행동을 하지? 눈을 감고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그 다음 당신이 변하고 싶은지를 자신에게 물어보라. 이 생각이나 버릇을 없애고 나면 당신이 싫어하던 그 사람도 변하거나 아니면 당신의 인생에서 사라질 것이다. 만약 상사가 항상 남을 비판하고 화가 난 듯이 보인다면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 당신도 상사와 똑같은 행동을 하거나 상사는 항상 남을 비판하고 화가 난 것처럼 보여야 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부하 직원이 명령을 잘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이 언제 똑같은 행동을 보이는지 살펴본 뒤에 우선 자신의 태도를 고쳐라. 부하 직원을 해고하기가 더 쉽겠지만 그렇다고 당신 행동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당신의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이 팀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모습을 잘 살펴라. 당신은 어떨 때 비협조적인가? 친구 한 명이 믿음이 가지 않고 당신을 계속 실망시킨다면 자신을 살펴보라.
당신은 어떨 때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언제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가? 혹시 친구가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의 생각일 뿐인가? 연인이 냉정하고 사랑이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면 어릴 때 부모에게서 배운 사랑은 냉정하고 표현하지 않는 거야 라는 생각이 당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라. 배우자가 항상 잔소리하며 당신의 생각에 반대한다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라. 당신 부모님이 잔소리하며 서로의 생각에 맞서지 않았는가? 당신도 그러한가? 당신을 습관처럼 괴롭히는 자녀가 있다면 틀림없이 당신의 자녀가 아니라 당신이 그 습관을 갖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는 주위에 있는 어른 행동을 보고 따라할 뿐이다. 당신이 내면에서 괴롭히는 습관을 없애면 자녀들도 자동적으로 바뀔 것이다. 우선 자신을 변화시켜라. 이렇게 해야만 다른 사람이 변한다. 당신의 방식을 바꾸어라. 그러면 그들도 바뀔 것이다. 비난해 보았자 소용없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힘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된다. 자신의 힘을 잘 쥐고 있어라. 힘 없이는 변화할 수 없다. 무기력한 피해자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사랑받기. 사랑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을 때 찾아온다. 오히려 사랑을 갈구한다고 해서 좋은 연인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열망만 커지고 불행해질 뿐이다. 사랑은 우리 외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우리의 내면에 있다. 사랑이 빨리 찾아오기를 바라지 마라. 당신은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됐을 수도 있다. 아니면 당신이 원하는 사랑을 받아들일 만큼 성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외롭다고 해서 아무하고나 사귀어서는 안 된다.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라. 어떤 사랑을 원하는가? 당신이 바라는 점을 나열해보라. 그러면 그 자질을 갖춘 사람이 당신과 사랑에 빠질 것이다. 사랑이 찾아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도 좋다. 당신이 비판적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끼기 때문인가? 기준이 터무니없이 높은가? 영화배우 같은 외모를 바라는가?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이 두려운가? 자신이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사랑이 올 때를 대비하라. 사랑을 가꾸기 위해 준비하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당신도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열린 마음으로 사랑을 받아들여라.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는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과 조화롭고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한다.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마르지 않는 사랑의 우물이 있다. 이제 이 사랑이 밖으로 넘쳐 흐른다. 사랑이 나의 몸과 마음, 머리와 의식, 나의 존재를 채우고 밖으로 뻗어나가 더욱더 강력해져서 나에게로 돌아온다. 사랑을 베풀수록 더 많은 사랑이 생긴다. 사랑은 끊임없다. 사랑을 베풀면 행복해진다. 내면의 기쁨이 사랑으로 표출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한다. 사랑으로 영양분을 먹이고 사랑으로 가꾸고 옷을 입힌다. 그리고 몸은 사랑으로 건강과 활기로 나에게 보답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위해 편안하고 필요를 채워주며
즐거운 집을 마련한다. 집을 찾는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게 사랑의 온기로 방을 채운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의 창조적인 재능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즐긴다.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들을 위해 일하면서 충분한 수입도 얻는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따라서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더 많이 나에게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내 주위에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만 있다. 나의 이웃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과거의 모든 경험을 용서하고 스스로 자유로워진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따라서 나는 현재에 충실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나의 미래가 밝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안다. 나는 우주가 사랑하는 어린 아이이고 우주는 나를 언제까지나 사랑으로 보살필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